네, 저희 초롱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무더웠던 지난 8월 첫 주에 시작해서 8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가을이 무르익은 오늘 저희 낭독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을 낭독하며 책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흰바위 코뿔소와 펭귄과의 연대, 그리고 그들의 만남 속 초자연적인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껴보았습니다. 저희의 낭독 수업 시간은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아픔을 목소리와 글로 표현하는 낭독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9명 낭독가 각자가 만난 긴긴 밤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중급 일반 낭독회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가 박용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용희의 내가 만난 긴긴 밤. 나에게는 딸이 셋이 있다. 그중 둘째 딸아이는 올해 20살이다. 둘째 딸아이는 어렸을 적 아토피가 심하여 좋은 음식을 가려가며 먹였고 온갖 좋다는 방법을 찾아가며 애지중지 키웠다. 교육에 있어서도 나는 아이에게 제도권 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대안교육을 선택하였고 자유롭고도 자신과 남을 살피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한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아이는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좀 더 세상을 살아보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학을 간다고 했다. 얼마 전 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방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 어느 정도 참다가 궁금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아이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둘만 있을 시간이 생겨 아이에게 힘든 것이 있는지 물었고 아이는 집이 싫다고 말했다. 아이는 이제 집을 빨리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과 나의 성격상 사랑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잘 못하기는 하나 그래도 보통의 가정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싫다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최선을 다해 키웠으나 아이는 집을 따뜻하게 느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만 했다. 집이 싫다는 말에 매여 있다가는 사이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말에 매달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가 되었다는 뜻이려니 생각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독립시키려 한다. 노든도 코끼리 무리에서 나와 바깥 세상을 선택하였고 이름 없는 펭귄이 바다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다. 나의 딸아이는 이제 스스로 바깥 세상의 바다를 선택하였고 그 바다에서 자신만의 삶을 꾸리려 하고 있다. 아이가 자신이 받은, 자신이 찾은 바다에서 이름 없는 펭귄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헤엄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무언가를 찾기를 바란다. 노든이 이름 없는 펭귄을 온 마음으로 품어주고 응원하듯 나도 내 딸아이를 늘 그렇게 응원하고 품어줄 것이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긴 밤 루리 그림 출판사
문학동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치쿠와 윈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이다. 코끼리 고아원. 코뿔소 노든의 반려는 극진한 대우를 받는 왕에 가까웠다. 그들은 노든이 얼마나 먹고 얼마만큼 잠을 자는지를 알았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알았다. 사람들은 노든에 대해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들이 노든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노드는 그저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코와 귀가 덜 자란 줄로만 알았다. 코끼리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너만 했을 땐 그랬어. 조급해 하지 마.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빨리 나이를 먹는 건 아니니까. 코끼리들은 노든의 코나 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무리가 따르던 할머니 코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 이곳으로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마음을 다잡은 노드는 할머니 코끼리에게 고아원에 남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나는 언젠가 노든에게 그때 고아원을 나오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 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미의 낭독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